현재 제가 어떤 그 금속판, LLCC 기술에 쓰인다고 그랬죠. 금속판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금속판 배터리 말씀을 드렸었죠. 그 모양과 형태는 금속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노 크기로도 수없이 점을 찍어서 거기도 카패시터가 됩니다. 반도체 회로에 있습니다. 모양은 내사각으로 하시든지 뭐 동그랗게 상관이 없어요. 구리 금속판이라 그러면 대중소 수없이 나노 크기로 또 다른 크기로 하셔도 돼요. 아식으로 약간 두툼하게 만들어 놓은 금속판 플러스 그 두툼한 부분에 전기나 냉기, 열기가 축적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절연 구조를 가져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배터리로 만들거나 이거를 가지고 태양전조로 태양빛을 향해서 전기선을 대중소 틀리게 이렇게 전기를 딱 걸어주면 이것이 태양빛이 검은색 칠을 놓으면 태양빛이 전기로 바뀌는 일이, 그러니까 전력을 여기 우리가 지하수 펌프 물 한 바가지 딱 보면 물이 끌어당기는 듯이 전기로 변환되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전기 배터리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모양은 뭐 삼각으로 만들지 사각으로 별표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금속이면 전기가 축적이 된다는 거죠. 이같이 금속 배터리 개념을 가지시면 제 기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콘덴서도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전기가 축적이 되니까 일단 콘덴서를, 지금 현재 있는 콘덴서로 이렇게 잘 터지죠. 그래서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그거를 금속 컴패시터로 이제 바꾸시면 그 원천 기술, 그 개념 자체가 되게 콘덴서 고장이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시면 제 기술이다. 금속에다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금속이 있다 그러면 구리판 수없이 나노 구조로 된다는 수없이 잘게 배치해 놓고 그거를 각각 절연 구조를 갖춰놓고 수십 장 수백 장 겹치면 그게 이제 배터리가 되는, 열에 의해서 강하니까 지금 현대의 전해줄 구조 콘덴서보다 터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이오드인데 작은 크기, 작은 금속, 중간 정도의 금속, 큰 금속, 이렇게 해서 작은 크기에서 큰 크기로, 또는 얇은 두께에서 두꺼운 두께로 전기가 옮겨갑니다. 냉기, 열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냉장고 같은데, 뭐 에어컨 또는 히터기 이런데 목적별로 그래서 그거를 냉기나 열기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그런 판을 둘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오목한 홈 같은 거를 금속판에 이렇게 둬가지고 열기나 냉기의 어떤 반사 복사, 또 볼록하게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넣어줌으로써 거기 냉기나 열이 축적되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이오드로 만드는데 작은 쪽이 큰 쪽으로 이렇게 전기가 흐르거나 얇은 쪽이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기를 걸어주면 한쪽 방향을 전류가 유도됩니다. 전기선의 전력 줄다리라고 지하수 펌프에다가 물 한 바가지 부으면 전력이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사용된다 그러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카패시터의 원리인데 콘덴서에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력을 축적을 전기선 자체, 구리선 자체 전력을 축적합니다. 반도체 회로에 돼. 그럼 이게 카패시터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컨덴서가 되는 거예요. 한때 카패시터가 되어서 이쪽으로 한 방향으로 전력 줄다리기, 이 작은 거를 쭈르르 놓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다이오드가 되고, 이렇게 언오프 시키면 트랜지스터가 돼요. 동시에 이런 모양으로도 카패시터, 금속이면 되니까 금속 크기로 나노 크기로 점을 찍어도 거기 이제 언오프 전선을 연결해 회로를 연결했다 뗐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금속의 크기, 여기 동그랗다 그러면 이 크기가 크고 작고 중간에 전력을 많이 축적하는 정도 같은 D램이다. D램 카패시터다 그러면 반도체 카패시터는 다 됩니다. 그 크기를 따라서 하거나 약간 두텁게 하느냐 얇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하를 저장하는 양이 틀려서 현재 D램 구조에 있어서 카패시터를 두텁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D램의 어떤 휴발하는 약점을 쉽게 빨리 휴발하고 끊임없이 리프레시 해야 되는 그런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D램에다가 제가 이렇게 플로팅 게이트라는 개념을 이렇게 HBM도 되고 SRAM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는 CPU, GPU조차도 가능합니다. 일정 플로팅 게이트라는 개념을 줘서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휘발 저장을 함으로써 휘발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단가도 맞출 수 있게 틱만큼만 넣어주면 되고, 그냥 거기다 플래시 메모리를 좀 탑재를 해서 D램과 플래시 메모리 결합 이런 제품이 나올 수 있다. 그럼 휘발성을 극복. 캐시 메모리도 이렇게 똑같이 플로팅 게이트와 플래시 메모리 개념 HBM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휘발의 극복을 휘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같은 구조를 갖는다. CPU 자체에다가도 이렇게 플로팅 게이트나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할 수 있다. GPU도 그렇고 모든 반도체는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GPU 자체에다 플래시 메모리를 좀 탑재하든 기타 다른 뭐 저장 장치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 이름이 뭐가 됐든 탑재를 하면 거기다 컴퓨터의 기초 화면만을 띄우는 보팅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속도보다 엄청 빨라진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컴퓨터 TV의 결합 또는 TV와 방송에 TV와 인터넷 방송과 인터넷의 결합 제품이 나오면 이제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속도가 빨라진다. 그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탑재 그것이 응용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제 이론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텁게 하느냐 얇게 하느냐 이걸 따라서도 전압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두텁게 일정 구간을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정 구간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터운 걸 사용해주면 거기에 전기가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터운 걸 사용하거나 같은 두께라면 다른 한 개, 두 개 들어가고 여기 10개 들어가거나 5개 들어가 이런 구조를 갖는다. 또는 어떤 전압의 변화를 전기선 안에서 유선 안에서 주파수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석 틀리게 해주면 각 여러 가지 모양의 주파수로 형태할 이 주파수는 파워가 셉니다. 그래서 모터 직전에선에 이것을 넣습니다. 전 세계 모든 전원 공급기에서 A사 레이더에도 이 기술을 씁니다. 레이더 소재에다가 전원을 공급할 때 강중력으로 주는 기술. 이렇게 전기선의 두께나 또는 전기 어떤 공급 측면 또는 수용 측면에서 강중력으로 전기를 주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레이더 소재를 숫자를 최대한 같은 면적비에 비해서 대중서로 숫자를 늘려가지고 소재를 많이 넣을 수 있다는 이것은 이제 거기다가 전력을 차등해서 강중력으로 목적별로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내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파워 있게 줄 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서 틀리게 해줍니다. 이렇게 모터에도 이제 좀 파워가 좀 필요한 부분 이런데 하고 일반 방식으로 바꾸려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동일한 두께로 바꾸면 일반 방식의 전기로 바꿉니다. 통신선으로도 이것은 중폭 구조 없이 멀리 보낼 수 있는 구조라서 동축 케이블선, 그다음에 광섬유선, 기타 유선전화선을 갖다가 전기선은 두텁게 또는 통신선은 얇게라는 제 기술 구조로 유선전화선은 현재 몇 피만 두꺼우면 돼요. 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통신선을 한 가닥 들어가고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다섯 가닥 이런 식으로 현재 유선전화선은 인터넷 할 수 있도록 인터넷성이나 통신망으로 유선 통신망으로 회선을 늘리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축 케이블도 규격화되어 있는데 이것도 회선을 늘려서 데스크탑이다. 그럼 나는 2개의 회선 신청할게요. 4개의 회선을 신청해 5개 이렇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넓은 회선을 따라서 정보를 분할해서 각각의 회선 도로망이죠. 그걸 타거나 그렇게 하면 정보를 분할해서 빨리 보낼 수 있거나 각각 다른 목적별로 그 회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무선 같은 것도 데스크탑, 스마트폰에서도 라디오 전파처럼 AM, FM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하나씩만 수신한 전체를 같이 동시에 수신한다면 그다음 더 나가서 송수신한다면 통신 방법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각각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각각 송수신한다. 또는 같은 전파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KT 것도 받고
이게 이동통신이다. 그러면 SK 뜨고 이동통신 회사가 틀려도 전파를 이렇게 수용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다른 통신기기에서 다 동일하다. 또는 같은 방향의 전파라면 거기 스마트폰이 이렇게 데스크탑 안에 40개 들어가 있다, 20개 들어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 호출 번호만 들리게 해서 전파를 수용할 수 있다. 송수신할 수 있다. 그럼 이게 통신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같은 방향의 전파라면 안에 스마트폰이 20개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통신 회선을 늘림으로써 속도를 빨리 하는 이런 기술이 해당합니다. 통신칩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숫자를 많이 만들어서 신호를 잘게 쪼개갖고 나눠주기도 하고 처리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하드웨어적인 분할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고요. 따라서 숫자를 많이 해서 빨리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하드디스크다. 하드디스크를 내용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서 100개의 구역으로 바꿔서 동영상 1개를 잘게 쪼개서 100개의 조각으로 쪼냈다. 일련 번호를 탑재하거나 보안을 위해서 암호를 해서 각각의 100개의 구역에 각각 다르게 같은 데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저장을 하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또는 하드디스크를 작은 하드디스크를 만들어서 대중소로 만들어야 되겠죠. 용량에 따라서 5개가 또는 4개가 또는 10개가 한꺼번에 합쳐진 이런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언오프 구조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 항상 최고조의 발열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드디스크를 만드시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또 하드디스크에 일정 구역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와 결합한 하드디스크, 급한 저장은 플래시 메모리에 타고 순차적으로 하드디스크로 옮기는 이 기술 구조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렇게 어떤 속도가 빨라지겠죠. 여기다가 이제 부팅 프로그램을 넣어놔도 속도는 이제 빨라지게 되는 거죠. SSD도 이렇게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HDD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거나 SSD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숫자를 많이 늘림으로써 거기다가 저장을 빨리 할 수 있다. 조각으로 작은 조각으로 쪼개니까 동영상 1개를 100개로 쪼개서 각각 다른 구역에 저장을 하면 속도가 빨라지죠. 플로팅 게이트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숫자를 많이 늘려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일꾼이 많은 거죠. 숫자를 일꾼이 면적의 제한이 있으니까 숫자를 많이 늘리고 거기다 일체를 빨리 할 수 있다. A사 레이더도 대중소로, 레이더도 면적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숫자를 대중소로 많이 늘려서 전력을 각각 강중량으로 줄 수 있고, 방법이 뭐가 됐든 간에 하나는 주파수 파워 있게 전자전할 때는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하고 이런 구동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레이더 소재의 숫자가 적은 면적 대비 많이 들어가고요. 그에 따라서 영상 레이더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전력을 강하게 주느냐 중간 정도 약하게 주느냐에 따라 목적별 레이더 소재의 숫자를 따라서 전파를 묶어서 쏘는 것을 선택을 하고요. 좀 자유자재로 전파의 세기라든지 이런 전력의 세기, 전력을 좀 강하게 주느냐 약하게 주느냐, 또는 여러 몇 개를 묶느냐에 따라 전파의 전자전할 때 이거 필수적인 기술이 됩니다. 서로 파형이 여러 개 전파를 묶으면 제가 멀리 송수신할 수 있다죠. 다른 방식에 비해서 파워가 세기 때문에 깨끗하게 들어가고요. 레이저 통신이다. 그러면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면 이것이 보다 이렇게 혼자 부목되는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 멀리 간다. 이 방식은 깨끗하게 한국 어떤 부산대 광 메카트로닉스 김창석 교수님이 YTN에 이렇게 쓰시던데,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이렇게 자율적인 차량에서 쏘시더라고. 이게 쏘고 송신하고 수신하시더라고. 이건 통신 방법인데 계속 얘기를 해도 거기다 드셔도 마찬가지다 말하는 거죠. 제 기술인데 쓰신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각 지자체들 국가기관에 광고를 많이 내죠. 카이스트에서도 광고를 카이스트에게 제 기술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영상 레이더 그것도 제 기술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도 광고 내죠. 현대기아차도 광고 내죠. 현대기아차도 이게 제가 이렇게 YTN에 플라스틱 창을 보석상에 털리잖아. 그런 거 플라스틱 창을 덧대자 깨지지 않게 단열도 되고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보도를 하시네. 플라스틱 창. 안과 밖에는 플라스틱 창이고 안에는 이게 유리창. 안과 밖에는 플라스틱 창이고 안에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아크릴 창 이런 게 들어가거나 플라스틱 창 방탄 플라스틱 방탄 플라스틱 방탄 이런 구조로 해서 군에서 쓸 수 있는 방탄 구조로 가져갔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플라스틱 창 자체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그것을 어떤 내열성을 갖추게 되고요. 그걸 이제 그걸로 가지고 어떤 디스플레이 판으로 사용될 수 있다. 화면을 표시하는 이 같은 것을 말씀드리죠. 거기다가 이렇게 석영 유리 같은 걸 섞어 가지고 좀 더 목적별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크릴이 있다고도 석영 유리 섞어주거나 플라스틱 창 B2가에 90%짜리가 있어요. 합성섬유 나일론 그걸로 이제 한다. 그다음에 제가 탄소섬유를 할 때도 아크릴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하면 노수한 탄소섬유가 나온다 그랬죠.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탄소섬유는 카본 소재에 유리석용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훨씬 더 탄성 있고 강도도 강한 그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어떤 합성섬유 실뿐만 아니라 모든 실구조에 이것이 들어가고 염색할 때 염색제에도 이것이 들어가서 색이 선명하고 뛰어납니다. 모든 페인트, 그림 물감, 엔진 오일, 윤활제, 방청제, 그 다음에 오일스테인 이런 종류의 모든 것들을 석유 계통의 목적별로 다양하게 들어가. 실리콘, 건축용 실리콘에도 유리석유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제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곰팡이가 잘 안 슬어요. 실리콘 웨이퍼에도 유리석유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제가 들어가면 훨씬 더 제품 자체가 틀리고. 어떤 전기선으로 쓰이든 통신선으로 쓰이든 구리 코일, 동박 이런 데도 유리석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반도체 회로 그리고 텅스텐 부분, 모든 금속 부분에도 들어가고 정확히 반도체에 텅스텐이 무겁기 때문에 열이 축적이 된다 그러죠. 그거를 텅스텐 구리 합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 열이 축적되지 않는 반도체 그런 기술 구조를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대한 기술입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펠리클 구조 또는 반도체 적층 구조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여러 번 이렇게 그 어떤 실리콘 웨이퍼 자체에다가도 거기다가 주고 여러 번 이렇게 코팅을 해주는 방법으로 절연 구조나 이렇게 미세 전류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열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건축용 실리콘에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류 방수제를 같이 추가로 써서 코팅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서도 절연 구조를 가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 반도체 적층할 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펠리클 구조에도 그렇고요. 금속으로 제가 배터리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간단한 방법으로 구리 막대다. 그럼 뭐 나노 구조의 구리점을 찍어도 알루미늄도 돼요. 전도가 되는 건 여기다 전기를 주고 언어포 전선을 연결해서 언어포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반도체 캐패시터도 이와 같이 두께를 따라서 용량이 틀리다. 금속의 두께를 따라서 그래서 D램의 캐패시터 구조 모든 반도체 캐패시터 구조 약간 두텁게 필요에 따라서 조금만 티끌 만큼만 줘도 거기에 그렇죠. 전하가 많이 축적이 돼가지고 D램의 휘발성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기술 반도체 한 4구역으로 나눠가지고 D램 캐패시터도 그러면 각각의 점을 좀 찍어줘갖고 좀 전하용 많이 축적하도록 해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쉽게 전기가 사라지는 이런 부분을 해결해서 계속 리프레시를 되풀이하는 그런 부분도 약점도 어느 정도로 극복할 수 있다. 8개 조각으로 나눠도 되죠. 그렇게 하셔도 거기다 이제 정보를 넣어도 저기 담았다 이렇게 줬다 하면 되겠죠. 그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으로 컨덴서를 만들 수 있다. 카패시터를 만들 수 있다. 금속으로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다.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다.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구리 막대를 갖다 수없이 구리판을 수없이 연결해 저런 것처럼 수십 장 아주 미니 구조로도 가져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컨덴서
카패시터를 만들거나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배터리를, 열에 강하다는 장점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구리막대를 이렇게 딱 놓고 구리막대만으로도 많이 몇 개를 결합하면 배터리 용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중소 이렇게 틀리게 나눠고기로도 이렇게 좀 볼록하게 구리 점을, 이게 구리판이라고 합시다. 알루미늄 판도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바식으로 두텁게 만들어서 일단 전기를 축적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반도체에도 쓰시면 MLCC 기술에 들어가는데 수십 장 수백 장을 겹쳐서 저장 구조를 갖고 이걸로 반도체하거나 태양전지로 사용한다. 태양빛에 여기다 태양빛에 이렇게 방송 반사판처럼 수십 장 수백 장의 전력을 딱 걸어줘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면 더 좋아요.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걸립니다. 그럼 이게 딱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화학적인 배터리다 그러면 이제 양쪽에 소금물이 담긴 바닷물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용액이 있고 여기다 금속판을 얇은 구조로 수없이 꽂아놔요. 부식되지 않는 거면 좋죠. 여기다가 전기선을 각각 연결하되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 대중소, 이게 구리선이 이렇게 틀리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력을 거기다가 전력을 확 걸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지하수 펌프 물 한 바가지 보고 지하수를 끌어올린, 제가 물을 끌어당기고 전기가 전기를 끌어당기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태양전지나 태양력 이렇게 발전할 때 이렇게 전력을 걸어주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매우 중대한 기술입니다. 화학 배터리에서도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금속반을 수없이 꽂아놓고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전기선을 확 이렇게 전력을 걸어주면 그 전력이 유도가 된다는 거죠. 전기로 전환되는 율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런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게다 2차전 연결해 축적하면 그게 배터리가 되고, 이것을 두 개 세트다 그러면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해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구조로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제가 이렇게 물이다. 그럼 여기다 금속을 여기다 금속, 여기 물이다 그러면 금속을 갖다가 수없이 넣어놔요. 물에다가 구리 알갱이나 알루미늄 알갱이 동일한 금속이 나인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대중소 수없이 넣어주면 금속에다 전기가 축적되되, 물에다가 원래 물 들어갔다 감전사가 일어나, 금속에다 만졌다 감전사 축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축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수없이 용량이 센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열에도 이제 물이 있으니까 물을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이 식혀주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기술. 물에는 뭐 소금물 안 넣어도 이렇게 소금물 부식되잖아요. 그래서 소금물 안 넣어도 이렇게 전기가 축적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이제 배터리, 액체 배터리, 금속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작은 크기로도 만들 수 있어요. 용량에 따라서. 반도체에서도 이렇게 일정 부분 두텁게 만들어줘가지고 일정 부분에 대남 매듭구조 만들고, 이거를 카패시터로 만들 수 있고 전력을 중봉할 수 있습니다. 코너 기술에서도 여기 신호가 소실되는 분들 여기다 좀 보강을 해줌으로써 신호가 소실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에서는 일단 구리막대 하나 배치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것도 여기다 전기 연결해 쓰시죠. 콘센트에다. 그럼 여기 이제 여기 콘센트에 들어가는 이렇게 부품인데 이게 얇더라고요. 또 이게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두껍게 보강하거나 구리줄을 그어주면 여기 이제 카패시터 역할을 하는 거죠. 반도체 회로에도 전기선 피복 없어요. 이것처럼 이것도 전기선의 역할을 한다. 이걸 두텁게 보강하면 이렇게 카패시터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3개짜리잖아요. 보통 이게 2개 이상 가면 꼭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고장이 잘 나요. 저도 한 5개 갈았는데, 그래서 이게 좀 널널하게 만들 때는 이거를 갖다가 좀 열이 있으니까 좀 피복을 입혀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를 여러 개로 와가지고 여기다 전기를 축적시켜서 거기서 이제 전기를 축적된 전기가 많으니까 거기서 전기를 나눠 쓰면 콘센트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장 나지 않아요. 전력이 이게 약하니까 그렇게 옆으로 꽂을 수 있게 한 콘센트 만드셔도 되겠죠.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세계 특허나 이게 아예 물 들어갈까봐 항상 불안한데 그렇게 꽂으면 그런 거 만드시면 밑면을 좀 넓게 하셔야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콘센트를 이제 기존에 보강해서 이런 것들을 이거를 이제 그 카페시타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두텁게 만들어 전기가 이제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하면 이게 널널하게 5개짜리도 만들 10개짜리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기술을 알아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제가 누전 차단기를 달잖아 않는데 다 어디선가 뭐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네, 기술을 잘 모르신 분들이 하셔가지고 여기다 다는 거예요. 여기다 다는 게 아니고 원가도 높아지고 불난 어디서 불 냄새가 나서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서 제가 이거를 딱 봤더니 여기서 고장이 나는 거 제가 다 뽑아버렸어요. 비싸게 샀는데 여기다 넣는 거예요. 입력과 출력선이 똑같아야 돼. 그래야지 누전 차단기는 작동이 돼.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제품을 내실 건가요? 제 기술입니다. 기술 구조를 잘 모르다 보니 깨봤더니 이런 걸 그대로 꼽아놨다. 이걸 좀 두텁게 보강해요. 220은 110이 전기선의 구리선이 두터운 만큼 그 정도 두께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전력이 이제 입력 출력이 전기선이 틀리다 보니까 거기 이제 전기가 누적이 돼요. 작동을 잘 안 했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껍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셔도 이제 제 기술. 누전 차단기 여기다 두면 원가도 별로 안 되는데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기존 뭐 거기 콘센트에다 그냥 여기 전기선만에 꽂기만 하는데 그 다음에 천정에 분기선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기선 가면 구리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꽂기만 하는 방식으로 조명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분기선에는 안 들어있어요. 분기가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천정에서 전선을 분기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좋을 것 같은데 분기할 때도 이런 구리 막대 같은 거 구리선이 들어가서 좀 두텁게 해서 분기할 때는 그리고 정거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좀 두텁게 만들어 전력을 축적해서 분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같이 만든 일종의 콘센트처럼 만드는 거예요. 콘센트는 이게 이런 걸 꽂아야 되지만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전선 피부과가 그냥 꽂는 방식으로 방수만 잘 되게 하시면 돼요. 방수가 잘 되게끔 그렇게 해서 천정 분기선이라는 분기 제품 만드시면 되겠죠.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의 기술을 도덕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캠페인성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기술을 무단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이것이 그런 거 하시면 안 되죠. 그런 짓입니다. 제 기술이 무단으로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 캠페인성이에요.